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었나요? 네. 영화는 재미있으셨어요? 네. 이어서 이 영화의 감동을 더해주실,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박영철 시네디렉터님 모실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작을 노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 청해주세요.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긴장이 좀 그죠? 울고 하시죠? 네. 이제 젖은 것 같아서 조금만 만져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됐어요. 손수건 한 2장 준비해야 될 텐데 가져오신 걸로 다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감정 조금 추스리라고 잠깐 제가 한 곡을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리듯이 살다 보면은 쓰리다 동해의 아침에 솟아오르듯 산오라면 있으리다 이 생명 나도록 변함없이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오리다. 제가 조금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만 표시가 좀 낫지요. 네. 일단은 조금은 맞았습니다. 오늘 보신 곡이 이 생명 다하더니 가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제가 하면서도 저도 조금 이렇게 너무 감성에 꽂혔는 것 같아요. 잘 하지도 못하면은 그래도 좀 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말은 이 소설을 쓰는 한문사 작사 노래 말고 곡은 김성태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김성태 작곡가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곡, 산유화, 또 동신 작곡을 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화했는 이 생명 다하는데요. 마이크를 오면 기다리겠습니다. 동명 소설이라고 소설을 영화를 했는 원봉입니다. 기타도 잘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전영화 큐레이션 교육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아빠의 청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 박익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소설을 동명소설이라고 실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라디오 방송에 연속곡으로 나가던 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흑백이라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을 겁니다. 이왕이면 카라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라디오에서 연속곡을 듣다가 영화로 왔으니까 얼마나 감정이 더 좋았겠습니까? 라디오 소설과 영화의 차이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순서로 짧게나마 여러분의 영화에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영화의 포스터를 보고 계시는데요. 보통 영화를 만들면 포스터가 제작이 됩니다. 한 편, 두 편에서 많게는 한 8편까지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포스터가 3개의 포스터가 있습니다. 보통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가 있고 또 메인 포스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조금 나오는 포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티저 포스터입니다. 영화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관객에 대해서 호객을 하는 정도의 포스터가 있고 메인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더 있기도 하죠. 근래에는 굿즈 포스터도 해서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3개의 포스터인데요. 오늘 이 영화는 몇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적힌 말이지, 심상욱 프로덕션 창립 10주년, 심상욱 감독의 영화 창립 10주년 기념 제작이다. 심혈을 좀 기울여서 만들었는 영화입니다. 또 있다면은 이 영화는 수출을 했습니다. 태국과 대만에. 그리고 또 영화를 또 여기에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제목이 이 생명 다하도록, 이렇게 다하고 바치고 하는 이런 올인을 하는 제목의 시조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한 목숨 다 바쳐, 이 목숨 다 바쳐서 이런 영화가 나옵니다. 78년에 이 한 몸 다 바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나가 뻔도 했는데 그 영화가 왜냐고 안 물어주시니까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을 안 하겠습니다. 또 이 영화는 1959년에 제작이 되어서 1960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의미를 붙이자면 1960년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다. 여기에서 제가 약간의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주제와 구성과 문체를 가지면 소설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방송에 드라마로 나가가지고 히트를 쳤던 것이 음향을 넣고 영상물을 넣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독자들한테 빨리 다가갔겠습니까? 푹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이게 아마 흑백이라서 그런데 칼라였으면 더욱 감동을 줬겠죠. 또 흑백으로 봐서 그런데는 또 문치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본래 주인공입니다. 김기인 씨였죠.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다쳤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거기 영화에서 에덴 모자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주몽재활이라는 사회복지를 만들어서 소외된 사람한테 크게 봉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지 부부였습니다. 그죠? 해경. 좀 전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일명 해경의 노래였습니다. 이분의 부인이 해경이라 그러죠. 좀 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김진규 씨와 최은희 씨가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영화
히트를 치면서 노래도 히트를 쳤어요. 음반도 발매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불러드렸는데요. 전쟁 화면입니다. 이 영화의 사건 발단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가는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줬는데요.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953년에 휴전으로 이제 일단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기 문장이 보는 게 조금 약간 좀 안 맞는 게 있죠. 이런 표시가. 그 당시에는 이런 표시를 좀 썼나 봅니다. 지금은 이런 표시를 안 쓰는데 굉장한 피폐와 파괴와 상처를 핥히고 가는 전쟁에 그때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상처가 컸을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아오는 그때의 사람들, 50년대 사람들에는 굉장히 마음을 달래줘야 될 정부에서, 나라에서는 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생깁니다.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아니면 변화가 생깁니다. 2.28 학생운동이 생깁니다. 대구에 2.28 공원이 있죠. 사회적으로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2.28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또 예술적으로는,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난영 씨입니다. 목포의 눈물을 흘렸죠. 또 이분 아시겠습니까? 예수의 소양으로 나오셨습니다. 당시에는 엔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엔카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민요와 미국의 블루스 음악이 들어옵니다. 이게 믹싱이 돼서 나오는 장르가 트롯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롯이 자리를 잡고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영화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영화도 이렇게 됩니다. 1959년 영화에는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 영화는 전쟁에서 일어났던 사회적인 문제를 영화가 어루만져 줍니다. 이 방금 영화 같이 건설을 하고 서로 일을 하고 노력을 하자. 누가 이렇게 영화가 만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9년에 이어서 60년에 영화는 최대의 정상기로 접어듭니다. 푸짐한 상이 터집니다. 맨 오른쪽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허장강. 뒤에 빼고 하겠습니다. 허장강 씨, 삼이자 씨. 예, 그 옆에 신성입니다. 요분은 예,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요거 잠깐 넣어놨는데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식목일이라는 자체가. 1949년대 식목일이 휴일이었는데 안정이 쭉 되니까 다시 휴일을 안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1960년부터 다시 휴일로 정해졌다는 참고로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자고 했었습니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문물이 들어옵니다. 라디오가 나옵니다. 진공광 라디오에서 트랜지스터로 바뀌었습니다. 획기적인 전자의 진공광 트랜지스터, 지금은 뭐 IC 직접 해라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라디오가 국산으로 나오기 시작하니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확산이 되어갑니다. 연속곡이 생기고 집안 곳곳에는 라디오가 들어가고 누구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뭐가 달라집니까? 예, 라디오 연속곡이 바빠집니다. 어떤 분이? 이분이 바빠집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걸 썼는 분이라 그랬죠. 저는 한운사 그래서 처음에 절이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절인가? 아니면 또 호가 있는데 본명이었습니다. 한시설하는 운자산. 방송 조서를 쓰고요. 나중에는 영화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빠져서 나오는 작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전부 라디오로 히트친 게 전부 영화로 히트했습니다. 이분이 만드는 것 이생명 다하고 맨 끝에 케네탄을 알고 있다. 이분이 집필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의 연속곡들이 영화에서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빨간 마우라 있죠, 영화. 이분이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요. 자, 서울의 명보극장입니다. 왜 명보극장을 얘기하냐고요? 예. 지금 이 영화,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영화가 명보극장에서 첫 개봉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1957년 명보극장이 처음 개관을 했을 때 모습입니다. 첫 영화가 이걸 했습니다. 상류사회. 전부 여기에는 배우들이죠. 이 57년에서 3년이 지난 1960년 이 생명 다하도록 여기에 걸립니다. 이 영화가. 이 극장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80년대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명보극장은 서울의 서울극장, 자유극장, 명보극장 세 개의 큰 규모의 극장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명보시네마. 왜 그럴까요? 예, 극장이 이제 쇠퇴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뮤지컬하고 다른 용도도 씁니다. 서울의 모습입니다. 대구가 그래도 문화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인데 대구는 어땠을까? 대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보이시죠? 조금 아직 모르겠죠? 이름은 이렇습니다. 키네마 브라크.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요. 영어로 바꾸면 시네마 클럽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보기 좋은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여기나 여기나 같습니다. 예, 문화극장인데 이렇습니다. 한일극장이었습니다. 57년 1300석 규모. 서울의 제일 큰 극장이 1500석 규모, 1300 규모. 지방인데 엄청 큰 규모죠, 이러면. 그런데 사실은 대구는 한일극장보다 또 더욱 전통 있는 극장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디겠습니까? 만경관. 대구극장입니다. 예, 불난그 기억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1962년도 대구극장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를 해서 1966년도에 재개관을 하고 북적북적이죠. 명쟁날입니다. 당시에는 명제는 무조건 영화를 봤습니다. 그죠? 설명제 무조건 영화. 역시 관객은 교복 입는 학생입니다. 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물을 조금 볼까 합니다. 감독이죠. 신상옥 감독입니다. 대단하죠. 전공은 미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이거 애플 만들었는 이 미국에 있는 그 잡스라는 이 사람도 미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역시 미술한 게 예술이에요. 미술 감독을 하시다가 영화로 바꿔졌습니다. 자, 왼쪽 그림 알죠?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저까지 사진 찍고 왔는 분 아닙니까? 두 분 다 그죠? 굉장히. 자, 중간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1987년 대한항공이 미얀마 상공에서 터져버립니다. 예. 김현희? 예, 김현희 씨 맞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이거를 영화로 신상옥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영화인이 탄생합니다. 김설아 여배우가 탄생을 합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자, 이 사람은 최은희. 앞에 감독과 같이 사는 분이었죠. 예, 부부면서 또 신 프로덕션의 같은 공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참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죠? 여기 굉장히 비교가 되죠. 부부의 모습. 그런데 이 두 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엄앵란. 김지미 씨, 엄앵란 씨. 네. 요 최은희 씨와 김진규 씨와 엄앵란 씨는 연배 차이가 납니다. 동시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연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에 성춘향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자리를 하는데 과연 누가 성춘향이를 맡을 것이냐? 김지미 씨냐? 최은희 씨냐?
누가 맡았을 것 같습니까? 김치. 두 사람 다 했습니다. 감독이 남편이죠? 예, 성춘향 영화를 만듭니다. 당연히 예, 이분이 성춘향 역할을 합니다. 김진미 씨도 성춘향을 합니다. 다른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오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성춘향을 김진미 씨가 했습니다. 당대에는 굉장한 여배우들이었습니다. 엄앵란 씨는 잠시 후에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출연진 남자 배우였습니다. 순서대로 김대휘, 그죠? 역할의 김대휘, 김진규. 누군지 아십니까? 아, 예, 김진규 씨. 요거는 예, 역할에는 뭐라 나왔습니까? 저 미스터죠. 예, 미스터 조로 나왔죠. 영화 열심히 잘 보셨다. 자, 그 옆 누굽니까? 신성일. 예, 신성일. 영화에 나왔습니까? 네. 이 영화에? 예. 죽었는 병사. 김상병. 아, 영화 열심히. 누구요? 김상병. 아, 열심히 봤는데 여기 발음이 조금 안 좋았던 겁니다. 계급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 김상사. 아, 상. 네, 김상사. 자, 전영선 씨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죠? 아영 배우였습니다. 여기에서 극중의 이름이 선경이로 나왔죠. 전영선 1950년생입니다. 우와. 성이 전씨인데요. 가수 중에 전씨가 있죠. 전영록. 네? 전영록. 씨. 전영록 씨 어머님이 아니지. 황금심 씨죠. 예, 예, 황금 씨. 이 사람이 황금심 씨한테 올케라고 부릅니다. 오. 전 가족입니다. 그럼 정영록 씨가 이 사람의 고모야. 고모. 뭐 하여튼 그렇게 가족. 예. 그런 가족. 이 전영선 씨는 이 영화로 인해 가지고 다시 스카웃을 받습니다. 어떤 영화로? 사랑방 손님과 아, 오키. 예. 아. 거기에 오키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대종상을 거머쥡니다. 그리고는 또 영화에서 또 약간의 또 자, 이제 이분이 문제인데요. 세 번째. 신성이. 예. 이 사진을 제가 고르는 거는데 조금 안 좋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굉장한 화제를 부렸습니다. 그때 결혼식장에 돈 주고 표를 팔았다 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를 못 사가 또 난리 났다니 이게 과연 될 일일지. 그런데 이게 미장원 하면 안 되죠. 미용실을 제 가는 미용실을 가면 미용실을 거기 사장님 이분하고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유일한 배우 중에 성우를 쓰는 분이 두 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거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에 나왔던 김지미 씨, 또 한 분은 이분입니다. 김지미 씨는 예전에 그때입니다. 목소리가 워낙 베이스가 깔려가지고 허스키하고 굵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우를 쓰고 이분도 성우를 썼다 그럽니다. 이게 저하고 좀 닮았습니다. 왜? 사투리가 심해가 성우 썼다. 굉장히 사투리를 썼다 그러대요. 앞에 결혼식에 화제를 뿌리지만 이것도 화제 뿌립니다. 그죠? 본명이 저 이름이 본명입니다. 자, 국회의원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 생각은 너는 신생일이라서 알았을 텐데 이름이 이래가지고 몰랐을 거야.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열었습니다. 이름을.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고집이 떼고 또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18대. 자, 이름이 영화에서 이름이 신생일 씨로 나오죠. 이 영화의 감독인 신상욱 감독이 지어준 예명이라고 합니다. 신생일 씨가. 대구 뮤지컬 홍보이사상도 했습니다. 대구에 막연한 인연이 있죠. 저하고 또 하나의 인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창구문학교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인물을 이 사람의 부인이 엄앵란 씨입니다. 그죠? 대구에 밥집 한번 했죠. 밥집. 나들이지에 예.
대보백화점에 그렇죠. 옛날 기억이 쏙쏙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화의 키워드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확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만 추려보겠습니다. 장면 기억나십니까? 저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 파편을 맞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있죠. 과연 살려야 되나? 그런데 그 요즘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당연히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과연 큰 문제가 뭐냐?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손 번식입니다. 남성 순호, 아들, 남자 이게 역할이 컸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뭡니까? 영화가 조금은 매칭은 아닙니다만은 미스터 조가 묻습니다. 최은희 씨한테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네, 주인과 이거 저 셋이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 그죠? 참 이상한 말. 주인이라고 또 다른 말도 씁니다. 그죠? 우리 집 대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죠? 그래서 굉장한 가부장적인 게 엄청 짙었다. 남자의 이때에는 여성에 대해서는 아까 보셨죠? 말하는 거 그죠? 빼뜨기 때리고 말하면 굉장히 이때는 남성 가부장이 굉장히 짙은 사회적인 문화였다. 하나 더 볼까요? 이 대목 아시겠습니까? 저분이 누구죠? 미스터 조입니다. 자, 미스터 조의 유혹이 왔습니다. 굉장히 한번 흔들렸죠? 예. 흔들림에 여성과 오성의 안에서 흔들리면서 결국은 오성의 승리가 왔습니다. 역시 여성은 약했으나 오성의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자, 이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여동생은 예, 여동생을 이 당시에는 여동생이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죄 없습니다. 죄라고 하면 뭐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때에 많이 생긴 게 기지촌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표적인 기지촌이 서울 동두천입니다. 그죠? 평택, 대구에도 있습니다. 비팔군 주변. 예. 이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부서져 버리고 할 게 없습니다. 남자들은 건설, 복구하고 하면 되는데 여자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돈이 제일 많이 흐르고 있냐? 예, 미군 부대 부주의 가면 전부 돈입니다. 잘 사는 미군들이 와가 돈을 뿌리새끼니 술, 도박,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예, 그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가면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업이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게 양공주라고 생겨났습니다. 사실 양공주라고는 이게 잘 부른 거죠. 그렇게 안 불렀죠. 그 당시에는. 양공주라고 안 불러도 기억나십니까? 말하기도 조금.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갈부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이 가운데 굉장히 이 방금 동생이 얘기했듯이 먹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나? 나는 열심히 먹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죄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달리해버렸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남자들의 아들 위주, 아들 순호, 남자의 가부장이 엄청 심했다. 결국은 여성의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죠? 우리 한번 내나 당신이나 똑같다. 우리 한번 다시 그 장면입니다. 1960년 대구 모습입니다. 예, 이거 기억나십니까? 능마라고 얘기합니다. 능마. 그죠? 딱 집게가 탁 집어졌습니다. 밥 먹는다고 앉아있으면 마당에 그죠? 밖에 대문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밥 좀 주소 하면서 그죠? 안 주면 쓰레기 던지고 대부분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할 것도 크게 많지 않고 그러니 가서 이런 거 맨 오른쪽 저분이 여기에 나왔던 상위 군경이라 그랬습니다. 상위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어서 저런 분이 많았으니 저런 모습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전쟁 아닙니까? 물들어가는 전쟁. 예. 자, 영화는 이걸 얘기합니다.
다시 잘 살아보십니다. 재건을 해보자. 누가? 우리가. 부부가. 가족이. 예, 미망인이. 또 아까 저기 상위군인들이. 자, 어떻게 여성의 본성, 여성의 모성인 리더십이 발휘합니다. 1960년부터 지금 1925년인데 1920년이 딱 60갑자가 되는 해입니다. 환갑이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예, 여성의 모습도 바뀌었고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이 노래가 아까 주제곡의 후렴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생명 다하도록 변함없이 당신만을 섬기리라 섬겨오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변함없이 당신만을 믿으리라 믿고 살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변함없이 의지하고 살읍시다. 살아봅시다. 제 당시에도 혼자서는 안 됐을 겁니다. 옆에, 지금 옆에 친구, 가족 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는 과연 내가 누가 의지를 하고 같이 살아볼 수 있을지, 과연 있는지, 예. 지금도 더욱 필요한 이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만은 시청하시고 가슴이 좀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달 더 좋은 영화 또 설명할 겁니다. 와서 즐겁게 보십시오. 자, 시청하느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